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 요소 쇼핑. 당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쇼핑이 이제는 첨단 IT 기술과 만나 더욱 편리하고 즐거워졌다. 내 손안의 쇼핑, 스마트 쇼핑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IT 시장의 발달과 함께 변화한 현 쇼핑 시장 트렌드를 자세히 짚어본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마트 쇼핑 시대입니다. 쇼핑 시장의 대세는 뭐니 해도 모바일 쇼핑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명 엄지족이라고도 하죠.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무려 4조 3,30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2조 원 정도가 엄지족의 손길 끝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데요. 엄지족의 파워 대단합니다. 지난 추석 이후 지금까지도 매출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는데 이유는 바로 명절 후유증과 연말 증후군 등등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쇼핑에 엄청나게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을 붙이고 와서 어깨가 아파, 이 어깨에 가방을 걸면 시원해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남편들이 선물을 많이 해주셨죠. 이런 엄지족, 온라인족을 잡기 위한 업계의 대응도 발빠릅니다. 간편 결제 기능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증강현실 기술과 배달 서비스까지 첨단 IT 기술이 스마트 쇼핑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스마트 쇼핑 시대, 어떻게 해야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배치를 미리 해보고 구입한다면 어떨까요? 번거로움이 확실히 줄겠죠?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계 최대 가구 업체가 앱 카탈로그를 통해 실현시켰는데요. 고객들이 내 집 안에서 가구 배치를 360도로 해보고 제품과 관련된 정보도 바로바로 체크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는 교환이나 반품도 번거롭고 어려운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옷을 살 때 입어보고 벗고 또 입고 또 벗고 굉장히 귀찮죠. 그런데 실제로 입지 않아도 입은 것처럼 피팅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증강현실 거울을 통해 피팅을 하면 가능합니다. 매장 안에 디지털 광고판 앞에 서면 광고판이 저절로 거울로 변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옷을 선택하면 진짜로 입은 것처럼 구현이 됩니다. 이리저리 움직여 볼 수도 있고요. 소재와 질감도 실제와 똑같이 구현했다고 하네요. 쇼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미리 써보고 산다면 어떨까요? 안면 인식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앱이 출시됐는데요. 64개의 얼굴 데이터와 100가지의 표정을 잡아내서 실제로 화장한 것처럼 보여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스캐닝한 후 내가 원하는 화장품을 고르면 되는 간단한 구조인데요. 메이크업한 후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정 궁금하시다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사용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토 기술을 활용한 원클릭 쇼핑도 여전히 화제입니다. 손가락 크기 정도의 버튼을 원하는 곳에 붙인 후 클릭만 하면 해당 제품이 바로 배송되는 시스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무엇보다 5,000원대 저렴한 가격이면 이 버튼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스마트 쇼핑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쇼핑 시장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분석해 주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현재 스마트 쇼핑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IT 동아의 강일용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쇼핑 트렌드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변화가 됐죠. 요즘 특히나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하루 사용자들의 PC 인터넷 사용량은요. 하루에 3시간 22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은 그의 절반 정도입니다. 1시간 47분이죠. 네. 근데 이 가운데 쇼핑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뭐 쇼핑 한 10분, 15분이면 끝내니까요. 예, 얼추 평균과 비슷합니다. 현재 평균에 따르면요. 6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그걸 보는 게 재밌어서. 예, 계속 보면서 가만 있어봐, 이게 더 싸네? 이러면서.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쇼핑 인구, 온라인 쇼핑 인구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항상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시간에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지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쇼핑에서 지르는 시간, 이 SNS 상에서는 타임 스탬프가 찍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서 이 시간을 뽑아봤는데요.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11시, 2시. 그러니까 판단력이 되게 흐려지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대에 이제 사람들이 쇼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밤 11시에
지름신이 강림합니다. 요때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이제 지름신하고 결국에는 그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가 11시가 되는 거죠. 질러라. 보면은 새벽 11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엄청나게 쇼핑을 많이 하네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나서 계속 오르다가 밤 11시 되니까 또 엄청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 시간을 피하면 이제 지름신을 안 만날 수는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밤 11시부터 다음 한 새벽 1-2시까지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참으면 돼요. 그렇군요. 저는 이 쇼핑이라고 하는 걸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네네. 저는 이제 의식, 세레모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교회도 가고 네. 부처님 만나러 절에 가잖아요. 이 지름신을 만나러 쇼핑몰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꼭 만났다고 해서 이게 또 결제가 하진 않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접신을 해야지. 그래야지 네.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남성분들이 좀 이해해야 돼. 그렇죠. 여성분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사던가요? 네, 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금 이제 대세는 키덜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취미 생활 위주로 물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책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 책도 보면 물론 인터넷에서 요새 책도 많이 구매하지만 어떤 책들이냐 하면 이 전문 서적들, 그러니까 내 취미하고 관련된 만화라든지 일러스트,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또 요새 이제 요리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다 보니까 이런 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고요. 그리고 뭐 예전부터 이제 그 패션, 옷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쇼핑의 품목으로 나와 있는 거죠. 2위가 거의 1, 2위가 옷과 책이 계속 바뀌면서 검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형이 또 있어요. 인형이 의외로 많이 검색이 이제 되고요. 취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인형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피규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 취미들이 많이들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장난감, 가방, 신발,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검색어가 확실히 높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현재에 대한 투자,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역시 유통업계도 참 똑똑한데 우리 소비자들 정말 똑똑하거든요. 발빠르게 대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 계속해서 뉴스와 광고에 나오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 야, 이거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지만 사실 원조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건요. 네. 이제 연말에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네. 다만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걸 도입해서 이제 내수 진즉을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다만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마구 깎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세일폭이 크지 않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안 팔린 제품을 이제 스토어에 넣는다든가 그런 좀 아쉬운 지적이 있었고요. 못 먹었어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과연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렸을지 좀 궁금한데 빅데이터 분석도 혹시 있나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돼서 이제 연관된 상품들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네. 1위는 점퍼. 그다음에 2위가 농산물. 아무래도 마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산물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3위 의류, 4위 가방, 5위 화장품, 6위 지갑, 7위 신발 이런 순으로 내려왔는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실망이 많다라는 표현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돼서는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제 기대도 없는 이런 식의 그 감성 표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영화로 보면 점퍼, 농산물, 의류, 가방, 화장품 한마디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가장 많은 세일을 단행했던 것이 의류 쪽, 액세서리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삼겹살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삼겹살이 원래 있고요. 금요일 날 그 삼겹살을 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연관이 된 줄 알고 또 사람들이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말이죠. 저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역시 미제요. 블랙 프라이데이 원래 완전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가격 할인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전쟁이야. 막 TV를 막 서로 막 뺏으려고 막 할인율은 확실히 미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할인율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높은 편이 있습니다. 물론 25% 정도에서 50% 정도가 일반적이고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세일을 많이 하는 제품이 대표적인 것들이 TV라든가 비디오 게임기 같이 좀 취미 생활에 관련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싸게 풀어서 이제 판매도 촉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겸사겸사 올해 초에 나왔던 제품들인데 이제 연말에 이제 그걸 다 재고를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제품을 대비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올해 나온 제품을 올해 다 판매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나요?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일단 기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을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라 부르고요.
그다음 보통 이제 그 기간을 지나서 크리스마스에도 비슷한 규모로 세일 한 번 더 단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11월 27일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저는 사실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직구 해보셨나요? 저는 시도도 못 해봤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당연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아마존, 대표적인 사이트를 들자면 이제 정말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유명한 곳이면 아마존.com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이베이.com을 줄 수 있습니다. 네네. 맨 처음 보시면 접속하자마자 오른쪽 상단에 이 로그인하라는 표시가 뜹니다. 사인인. 예.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반드시 영어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이 이름이 신용카드에 있는 이름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딱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는 한번 가입하려면 뭐가 어쩌고 뭘 깔래고 막 웹페이지가 만료됐다가 다시 돌아가면 인증서가 없다라고 하고 이런 거 빨리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쇼핑 의욕이 도망가져 왔던 지금 현재 가격이 313달러입니다. 네. 현재 환율로는 이제 1,100원이니까요. 31만 원 아니고 한 36만 원 정도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2인치 FHD TV가 현재 36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 검색창에 검색해 보면은 가격 비교가 확 되네. 국내에서 실제 판매하는 가격은 6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60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우리가 직구를 대신해 줄게요라고 내놓은 가격은 36만 원이죠. 예, 아마존과 동일한 가격대가 나온 아마존 겁니다. 가격대하고 비슷하네요. 네. 예. 이거 직구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배우신 거 꼭 한번 해보세요. 내일 이거 사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는 거의 대부분 해외 결제를 막은 상태로 이제 사람들에게 배급됩니다. 네네. 즉 이제 결제하려고 하면은 결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2, 3분 있으면은 신용카드 업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해외에서 어디선가 당신의 카드가 사용되었다. 맞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내가 한 건데요? 예, 그럼 내가 하는 건대로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보통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열어드리겠다. 언제까지 열어드리면 되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딱 하루 정도 열어놓으시면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IT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도 그래도 모르겠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이 있습니까? 예,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요.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구글이 보통 제공하죠. 구글이 제공하는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다 한글로 완벽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포털 사이트의 카페, 이제 구매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송 대행 사이트에 도움말 참조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말에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쇼핑은 여자들만의 취미생활이다 뭐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당당하게 혼자서도 쇼핑을 즐기는 남자들 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요새 남자들 왜 쇼핑을 할까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5년 8월까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남성 쇼핑과 연관된 감성 표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즐거움 그리고 기분 전환. 여성 쇼핑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성들도 이제 쇼핑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어 하는 거고 쇼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상에 자리 잡혀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이제 합리적인, 그러니까 계획은 하지 않고요. 이제 합리적인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가격이 과연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짜증이 2010년엔 1위였어요. 쇼핑 연관 검색어가. 근데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네. 쇼핑은 짜증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득템이 올라섰습니다. 한마디로 잘 샀다 이런 뜻이 이제 득템이라는 단어인데 좋은 단어입니다. 득템. 잘 사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네. 근데 물론 혼자 쇼핑하는 것도 즐겁지만 쇼핑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네, 쇼핑에 있어서의 그 동반자는 정말 쇼핑에 있어서의 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크게 엄마, 그리고 친구, 오빠 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엄마와의 쇼핑은 예기치 않는 득템을 할 수 있어요. 그 신나는 쇼핑. 그리고 친구와의 쇼핑은 항상 즐거워요. 먹고 노는 쇼핑이기 때문에 오빠와의 쇼핑, 뭔가 고마운 짓을 오빠가 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쇼핑은 오빠와의 쇼핑.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정말 서글프네. 이게 엄마는 아기, 사다, 시간 뭐 이렇게 그냥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이 들고 친구랑은 수다, 선물, 가격 뭐 이런 진짜 쇼핑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빠 고맙다. 사진 찍다. 왜 찍겠어?
고맙게도 선물을 사줬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겠죠. 야, 자, 앞으로의 쇼핑 시장 어떻게 변화하리라 좀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대부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손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네. 운전할 때하고 잠잘 때. 아,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한 표현이 맞아요. 네. 그 스마트폰과 이 손과 떨어질 수 없는 네. 그 외국에서도 이제 핸드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쇼핑도 거기 일환으로 이제 더 열광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모바일이군요. 네. 현명한 온라인 쇼핑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현 쇼핑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서 너무나도 두 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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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마트 쇼핑 시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쇼핑에 도움되는 스마트한 기술과 결제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지만 무턱대고 소비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써버리단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인지 솔로몬처럼 판별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그 제품은 지금 안 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이건 꼭 필요해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7일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다 클릭하고 쇼핑하러 가야지.